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벌써 3,50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여러분들께 뜨거운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밤을 정말로 화끈하게 달궈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굉장히 급하게 어디로 갔다 오신 모습입니다. 얼굴도 벌겋습니다. 네네, 급하게 정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예. 의원님들과 또 지금 강덕구 의원님 계시지만 민주당 이제 내부 이런 말씀도 듣고요. 또 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왔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국면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고요.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네, 엄청 추워졌는데 예, 일주일에 20몇 개씩 방송하시면서도 체력을 유지하고 예. 그리고 시대정신 TV도 점점 키우고 있고 오늘 희망차게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제 탄핵도 의결이 됐고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고비 넘었으니까요.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인기가 계속 급상승 중인 국회의원 한 분 오셨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박수로 좀 맞이해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뭐 이런 부분 생각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겁고요. 더 긴장되고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자 벌써 4,000분 넘어섰는데요. 마음 하나님 고맙습니다. 133만인데요 주셨고요. 좋아요 꾹 눌렀습니다. 자, 천정수님, 김기용님, 핫라떼님, 그리고 델타마스님, SY님, 외할머니도 들어오셨습니다. 헤이오님께서는 150만 구독자 갑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200만 구독자 가자고 해주시는 분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저희들 현재 스픽스의 구독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3만 5,732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스픽스 열심히 달려가는데 적은 인력 그리고 제작 환경이 비록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달리면서 여러분들께 취재한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단독으로 보도할 또는 알려드릴 내용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 탄핵을 주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전면에 나선 명태균은 땡땡땡을 겨냥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과 창원교도소에서 30분 동안 접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는 날과 관련해서 뭔가 김건희가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 아니냐. 날짜가 희한하다. 어떻게 희한하냐? 자, 윤석열이 당선되는 날로부터 딱 1000일 되는 날. 그리고 8,000명을 동원하려고 했다. 또는 8,000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상하다. 주술적 요소가 많다고 설마 했는데 이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일종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국가 기미가요에 숫자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1000이고 하나가 8000이에요. 천황이 1000년, 8000년 조약돌이 뭐 흙이 될 때까지인가? 네. 하여튼 년년세세 이제 만세 한다는 거죠. 네네네. 뭐 그런 네. 내용의 네. 가사가 들어 있는데 네. 8000이 작전명 충성 8000입니다. 지난 봄에 있었던 계엄 대비 훈련이. 아니 당선일로부터 1000일의 작전을 감행했다고 하니까 아, 그냥 소름이 돋는 상태예요.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정도 내용 보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닐 테고, 신규 변호사, 제가 네. 오늘 노영민 의원한테 이제 물어보니 일단 문제 제기를 좀 해놔야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단독으로 뭔가 결행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주술적 요소가 개입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 제기,
일단 좀 황당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주술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명태균과 관련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당장 기억나는 거는 뭐 명태균이 꿈에서 뭐 윤핵관들이 뭐 소세에 넣어서 삶아 먹는다는 뭐 그런 꿈 얘기도 했었고, 뭐 안진뱅이 주술사, 뭐 장님 무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구약을 다 외워가지고 무당한테 가르친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동안에 굉장히 이런 좀 종교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주술적인 것들에 좀 많이 의지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보아와서 알고 있고요. 이 계엄에 대해서도 12월 3일 10시 30분 해가지고 이걸 한자로 다 분석해서 짜맞춰 보면 또 왕자가 3개 나오는 이제 이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 오늘은 노정면 의원께서 이제 뭐 1000이라는 숫자와 8000이라는 그 두 가지 숫자를 좀 가미해서 설명을 하신 건데, 전 충분히 뭐 개연성을 김건희이기 때문에 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윤석열이 혼자서 자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술에 의지하고 배우자에 의지하고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열어놓고 저는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 말대로 일본 국가에는 이제 1000이라는 숫자랑 8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000대부터 8000대까지 그야말로 일본 왕조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1000과 8000이 갖고 있는 함의가 이번 12.3과 어떤 연계가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첫째는 윤석열 씨가 당선된 1000일째 되는 날이 12월 3일이고요. 네. 두 번째 8000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게 요번에 그 소위 말하는 작전명이 충성 8000이라는 겁니다. 이거가 다 여기서 나왔다. 근데 이걸 누가 뒤에서 컨트롤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뭐 노정면 의원처럼 말처럼 알아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천공이 알게 모르게 또 연계돼 있지 않는 느낌, 뭐 이런 느낌까지도 갑니다. 네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주술이든 또 칼 구스타프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징과 조작에서 대표적으로 이미지화, 숫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제가 본 걸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경험한 것들로만. 제가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두 사람이 폰을 바꿨다고 그랬죠. 원래 쓰던 윤석열 씨 그 개인 폰이 010-5로 시작해서 두 번째도 5로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집무실이 5층이었죠. 그리고 지금 집무실 용산의 5층에 누가 쓰는지 보면 딱 답이 나오고요. 또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맞은편에 파크 뭐 들어가는 그 건물에 또 몇 층인지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거기도 5층 쓰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후보 당시부터 렌트카 번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수행하는 차 번호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후보 당시에 쓰던 차 번호의 마지막 번호가 5입니다. 그러면 이 상징과 조작, 여러 가지 그 이미지화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제가 본 모습들, 본 내용들로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노정면 의원님께서 의혹 제기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쉽게 답을 못할 거다. 최소한 국민의힘은 함부로 답 못할 거다. 왜? 용산에서 함부로 답을 하지 않으면 국힘은 답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일단 김건희가 배후에서 탄핵 국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날짜까지 본인이 받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상상 못하는 뭔가 행동을 한다. 이것도 김건희의 배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때문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게, 일본 국가 기미가요에서 1000과 8000이라는 숫자를 착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윤석열 씨의 아버지 되는 윤기준 교수인가, 이분이 일본 문부성 소위 말하는 1호 장학생이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그 보수 우익 대학이 히도스바시 대학입니다. 여기 출신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 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번 우리 신 교수님 뭐 제 얘기가 지금 맞는지, 소위 뭐 윤석열 씨가 구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구술을 하는 동안에
일본 스파시 대학에 청강생으로 있었다는 얘기. 그때 이제 아버지를 아빠를 만나러, 만나러 아버지를 만나러 예. 갔다. 근데 그래서 그 했다. 가서 예, 예. 뭐 잠깐 있다 온 게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일본 문화에 상당히 좀 그 나름대로 빠졌고, 그리고 아버지가 철저하게 일본식 사고를 그 아들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시절 외갓집 기둥에 소위 말하는 그 남녀 호랑계 네. 일년종과 관련된 그런 그 폐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가댁에 그랬다는 외가댁이에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런 문화가 그리고 그런 가정의 환경들이 그야말로 친일적 사고를 그야말로 뼛속 깊이 갖게 한 배경이었다라는 게 제가 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입니다. 우선 그 윤기중 교수님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수업을 직접 들었습니다. 통계학. 그 그렇군요. 당시에는 아주 재밌게도 윤기중 교수님이 석사하셨습니다. 박사가 아니셨어요. 제가 88년도에 연대 상대를 입학해서 수업을 들을 때 그때 했던 농담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응용 통계학을 도입한 1호인데 나한테 박사를 줄 사람이 없어. 내가 석사다 했던 게 기억이 네. 납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은 다시 안 해봤어요. 혹시 뭐 제가 기억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천공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 천공과 관련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강의 영상이나 혹시 발언을 강의 지금 갖고 영상이 계시는- 아니라 제가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 예. 그리고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 이런 영상을 제가 직접 가지고 있고 아직 한 번도 제가 공개한 적이 자,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함께 공개하기로 오늘 스픽스에서 공개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들 준비해서 이제 하는데요. 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주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되었다. 천공 이야기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 왜 그러면 천공까지 등장하는 상황인가? 윤석열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뭔가를 도모해서 결행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날까지 받아준 사람이 바로 김건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지금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감방 가나요? 들어보셨죠? 저 감방 가나요는 제가 가장 먼저 취재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하고 JTBC가 얘기를 했는데 이 날짜를 받기 위해서 올 초에 감방을 가는지 가지 않는지 본인의 사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김건희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날짜를 받기 시작했다. 언제가 좋으냐. 그래서 이게 천일이 중요하고 8천이 중요하다는 말로 가는데요. JTBC 장엄한 여의도에서 요 관련된 게 있는데 김건희 감옥 가요? 라는 그 말을 처음으로 폭로한 분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머리 튀었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 머리 튀었거든. 네. 아, 뭐라고 했다. 머리 튀었다고. 네. 대통령 되고 나서 딱 한 번 연락 왔더라. 아, 언제?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작년 12월이다. 작년 12월에? 그때 막 돌치 못하자 이럴 때 네. 자기가 이제 쫄잖아. 네. 교도소 갈 일이 있고 신산에 의해서. 자, 문자 딱 하나 왔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게 JTBC가 취재한 건데 저기에 계신 이제 유 소장님, 유 원장님과 제가 굉장히 가깝고 호영호재 하는 분인데 저 말씀을 듣고 저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만 했는데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을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됐는데 저게 이제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이미 이제 저 감옥 가나요 하니까 감옥을 가지 않는다. 감옥을 가지 않는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뭔가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도 된다는 이제 이것이 지금 되돌이켜 보니까 12월 3일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일정에서 김건희가 주도했다는 그 이제 증거 또는 우리의 추론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근거인데요. 자, 저렇게 해서 김건희가 비상계엄의 날짜까지 받았다. 그 제가 들은 말 중에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김건희가 뭐 토일 하는데 예.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천공이 2025년도에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사실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자, 이제 이 부분도 명태균은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한 적은 없었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최재형 목사가 갔을 때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정언을 하나 받았는데요. 바로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입니다. 평소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명태균이는 자기는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북 황해도서 넘어왔기 때문에 통일이라든지 대북 사업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북 사업하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어떤 공식 직함이 아니고 대북 사업하려고 그러면 국정원이 쪽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정원에 해외 특보라든지 그런 걸 하나 받아가지고 국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대북 사업을 그거는 대북 사업은 비밀리에 당하는 건데 국정원에 해외 특보로 국정원장 해외 특보로 들어가면 되겠네 하니까 그런 자리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더라고. 국정원 해외 특보 해외 담당 특보로 들어가가지고 국내 안 들어오고 해외에서 대북 쪽에 관련 일을 하면 되지 하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검색을 쭉 하다 보니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야. 대북 해외 특보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기조실장이라든지 1차장 있는 거는 다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조직이고 국정원장의 어떤 비밀 조직의 특보로 들어가면은 그런 쪽에 업무가 맞다고 하니까 그런 조직이 있냐고 자기가 인터넷에 찾아보더라고요. 조직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고. 그게 직급이 2급인가 얼마가 되더라고. 자, 이걸 이제 들려드리는 것은 뭔가 정확한 팩트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오후에 저 내용을 제가 이제 직접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했는데요. 12월 17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의 움직임이 너무나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만 다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주도한 사람은 김건희였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1000, 8000, 남북 문제, 통일 이 단어를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지금. 본인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단독으로 공개하면 김건희는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으로 수면제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방을. 그런데 이제 내성이 생겨서 잠이 잘 안 오는데요. 그만큼 좀 심각한 불면증 상태인데 무섭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공식 라인으로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당신이 내 옆에서 정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저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하고 싶느냐? 국정원에서 해외 담당, 아버지가 이제 월남하신 황희도 출신이니까 남북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자연스럽게 명태균이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적을 추적해 보니까 이거 그러면 통일 대통령 누가 되는 거지? 통일 대통령 누가 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실이 하나 공개되는데요. 이준석을 북한 특사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견을 명태균이 얘기를 하는데 수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와 어느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요. 김태열 소장,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의 대북 특사와 관련된 얘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를 대북 특사로 보내면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국정원장의 대북 특사로 이준석이를 보내면 딱 맞다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하고 자기가 혼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준석이를 대북 특사로 보내면은 김정은이가 좋아할 것 같다고. 나이도 비슷하고 어떤 대외적으로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 보내준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정원에 가지고 신부름 시키면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일 대통령은 그건 없고 자기가 통일에 관심이 있고 그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들어보면 이제 황당한데, 자, 강덕구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김건희가 다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통일해야 한다. 지금 말하는 투나 내용을 보면 좀 논리적으로 어설프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데, 워낙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는 저런 방식으로 대북, 그 다음에 특사 또는 명태균에게 국정원 해외 담당 이런 것들을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런 논의가 오갔다는 걸만 보더라도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전 정권을 잡으면 국정원장은 당연히 일면 정권에서 제일 믿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은 국정원장도 있지만 기조실장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김대중 정권 때 기조실장이 이강래 의원이었고요. 지금 제가 윤석열 정권의 기조실장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권의 최측근을 기조실장 자리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실장이 아마 김건희 여사 쪽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특보가 있습니다. 네. 그 공식적인 특보도 있고요. 비공식적인 특보도 있고요. 근데 명태균이 이런 속성들을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입장에서 부모가 황해도 출신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면 북한 쪽에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북 사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황정민이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던 공작이라는 네. 그 영화의 북금성인가? 흑금성. 흑금성. 예. 저는 그 공작원이 나중에 그 공작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업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박채서라는 분이고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이 충분히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그림에 나름대로 좀 도움을 주고 동시에 그 그림 속에서 김건희 여사도 어떤 뭔가가 또 퍼즐 속에 또 바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썰이 아니고 충분히 퍼즐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윤들이 장악을 합니다. 장제원, 권성동 그리고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윤한홍.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거는 신인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개인 자격으로 가는 상황 생각나시죠? 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네. 야, 이게 뭐냐? 누가 결정을 했겠느냐? 그때는 여사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명태균이가 확실하게 힘이 있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코스로 가느냐? 북한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준석 대통령 하는 거예요. 김건희의 마지막 꿈이 뭐였습니까?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 통일 대통령이다. 이걸 여러분 소설로 상상성에 있는 일종의 무슨 이런 걸로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연결시키면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퍼즐이 좀 맞는 게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22년도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 상황에 가거든요. 여당 대표로서.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죠. 그래서 그때도 뭔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외치의 일부분을 좀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준석 의원 뭐 본인의 능력으로 갔다라기보다는 뭔가 명태균이 중간에서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정도로 명태균이 그만큼 당무에도 개입을 많이 하고 국정 운영에도 개입을 많이 했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당에서 축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축출이 안 되고 윤핵관하고 일정 부분 좀 더 버텼더라면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당시 대표를 뭐 대북 특사까지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김건희가 본인의
그 통일 정책에 관심도 많다 그랬고 또 통일 대통령까지 꿈꿨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여는 그 창구 역할을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맡겼을 수 있겠다. 네. 그러면서 또 그러면 또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갔을지는 또 모를 일이죠. 근데 그런 위험한 그 외교 안보 내지는 남북 관계까지도 명태균이 전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참 이자 생각 좀 끔찍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 명태균이 거기까지 손을 뻗쳤다라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께서는 야, 이게 정말 이게 나라 맞는가라는 좀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황 우리 아닌가 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그 소위 말하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특수 재건사업, 예, 재건 사업. 재건사업, 예. 그래갖고 사만 주식이 팍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때 이 작전 세력이 또 있다. 예.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거는 이 작전 세력은 뭐 보나마나 김건희 여사 쪽일 거다. 네. 예, 뭐 이런 생각 들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남북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요, 그 비공식적으로 사실 교류는 간접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누가 가냐, 그야말로 키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키맨이 그 이임을 확실하게 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걸 비공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갔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저기 날짜가 몇 개 비어. 그러면 그 뭐 북한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선가 북쪽이랑 만날 수도 있었고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오갈 수도 있었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작품이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때도 주도했고 지금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1000과 800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네, 라는 다 이제 연결이 것입니다. 되겠죠. 예.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갈 때 굉장히 생뚱맞았죠, 많은 분들이. 네. 왜냐하면 그때 뭐 전쟁이 한참 시작이 되고 일부 무슨 유명한 유튜버 전장에서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 가서 뭐 국내 체포해서 불러들이고 뭐 여러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가자마자 그 당시에 딱 나온 말이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하는 정진석 비서실장 용모방망이가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아마 방문했을 때 나왔을 겁니다. 예. 제가 시점이 정확치 않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해 보면 틀림없이 그 생뚱맞게 가게 우리는 지금 생뚱맞다고 그러지만 그들은 원대한 그림을 나름대로 네. 그리고 간 것이 맞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명태균 씨가 어떤 대북 관련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정말 생뚱맞습니다. 제가 청와대 청년위원장을 할 때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종의 자문위원들 회의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뭐 식사하고 뭐 좋은 말씀도 듣고 정보 물론 중요한 국가 정보를 다 오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협조적인 것들을 듣고 하고 하는데 아마 2급이라는 건 2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리들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명함도 무슨 국정원장 특보 이런 걸 쓸 리가 없죠. 세기문화사 전무 무슨 출판사 뭐 전무 상무 이런 거 쓰고 있죠. 해외 나가서 공작할 경우에 흑금성 그 선배님께서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국가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트레이닝과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가서 그 파트너가 리우남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쌍방울 그 회장이 뭐 돈을 줬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가도 뭐가 국가적인 게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정도 레벨에서 본인이 대북 사업을 뭐 전담해서 꽤 큰 역할을 한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를 이런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준석 대표와 협의해서 뭐 우크라이나를 보내고 뒤에 아까 이제 재건 사업 말씀하셨는데 실제 굉장히 큰 뒷그림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8배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예산이 늘었죠. 저작년에. 작년까지 그렇게 늘렸었죠. 그리고 3부 주식이 이제 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뒷그림까지 연계되는 그 1년 선상에서 의혹을 분명히 가질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행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실행됐는지는 모른다. 모르죠. 정진석이 저희가. 예, 예. 왜 그러면 육모방망이라고 했느냐. 네. 친윤그룹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김건희 그리고 이준석 대표 명태균은 손을 잡고 나름대로 움직였죠. 네. 그게 이제 갈등이 되면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죠. 김건희가 빠졌고 그 뒤에 김건희는 숨어서 다른 거를 계속 일종의 수렴 청정을 했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제대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보는 동안에 광고 보시면서 강덕구 TV 있습니다. 강덕구 TV 지금 15,000명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강덕구 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강덕구 의원이 여러분들께 준비한 단독 특종 오늘 폭로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예, 여러분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하면서 현금 비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습니다. 자, 최경영 기자가 이렇게 소개해 주신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유명한 분이 홍보하는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 애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명태균과 관련된 얘기 오늘 저희들만 특별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선 전에 뭔가 김건희와 함께 도모했던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명태균이 드디어 창원교도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을 만나고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궁금해했던 거, 왜 하필이면 박주민이냐, 이 부분을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의원 명단들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저까지 얘기를 했어. 오늘 박주민 의원과 직접 통화를 이제 좀 해보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했대요. 오늘 대화 내용은 외부에 일단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을 했죠. 뭔가 좀 제안을 한 것 아니냐? 그럼 민주당 내에서 논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보는 것은 명태균이 드디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 탄핵도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많이 나갑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명태균 씨의 스타일상 워낙 그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놓는 스타일이라
뭐가 진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박주민 의원을 뭐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아마 박주민 의원이 이제 창원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명태균 씨도 뭐 정치적인 감각은 좋은 사람이고 지금 상황을 쭉 봤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이 거의 끝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고요. 그렇다라면은 아마 차기 권력으로는 유력하게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걸로는 아마 예상을 전 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명태균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어떻게든 빨리 나가고 싶을 거거든요. 뭐 가족들의 생계나 가족들의 안위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장시호가 했던 그 모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특검에 협조를 하면서 장시호가 형량을 굉장히 적게 받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정호성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호성도 특검에 협조하면서 굉장히 본인의 형량을 낮게 받아갔는데 아마 명태균 씨도 본인이 그럼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진술을 민주당에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 아마 본인이 좀 더 좀 형사 진행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 제가 아는 명태균 씨는 첫째, 팩트를 근거로 말을 한다. 과장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팩트를 갖고 얘기한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감이 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리고 현재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에 대한 방향성들을 잡는다. 뭐 이런 명태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생각을 하면 지금 아마 윤석열 정권은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그러면 누구와 거래를 해야 되냐. 이런 정무적 고민을 하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좀 만나자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인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랑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부인이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한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잖아요. 근데 처남이 제출했습니다. 처남이 제출했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그 한금폰 내용을 부인이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금폰에 그야말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있다. 이번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한금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탄핵의 결정적인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덕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12월 4일 새벽에 이제 인터뷰를 했죠. 제가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수많은 카메라 기자들이 앞에 있을 때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수고 많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죠. 인터뷰를 안 하고. 4일날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때가 아니라 그 전 때 이제 받을 때. 그 왜 그랬냐면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특정 누구를 봐주고 예를 들어서 엉뚱한 사람한테 칼끝을 겨누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부분을 흐리려고 하는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사받았을 때 이들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체크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말을 했을 경우 이게 TF처럼 파견된 분들이니까 검사들이요. 만약에 교체를 한다든지 뭐 좌천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입을 다물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그 조사가 돼 있다라는 느낌들을 질문과 답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봤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가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고 계엄이 이제 해제되고 나서 새벽에 제가 언론사랑 처음으로 명태균 씨 그 황금폰 기타 조사 내용 때문에 급하게 날짜를 땡겼을 수 있겠다. 뭐 태기를 받았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제가 모르지만 뭐냐면 그날이 키르기즈스탄 대통령과 11시부터 그 정상회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그 다음 날도 일정이 있었어요.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이. 제가 키르기즈스탄 관련된 건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단독 보도가 있는데 그건 한번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남의 나라 정상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 와 있는데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결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명태균 씨 폰과 분명히 굉장히 관련이 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는 두 가지를 제가 포인트를 보거든요. 하나는 윤과 그 명과의 통화가 있겠죠. 그다음에 김과 명과의 통화가 있겠죠. 그런데 일적인 통화도 통하지만 만약에 전 국민이 지금 가십처럼 생각할 수 있는 황당한 통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마 경계를 했을 것이다. 창원지검에서는 대검에 보고를 안 했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폰 때문에 결국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 중에서 명태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일단 배제 좀 하겠습니다. 양다리 걸친다 이것도 좀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끌기 위해서 명태균이 쇼를 하고 있다 이것도 좀 배제를 하고요. 명태균이 어저께 변호인을 통해서 홍준표 가만히 있으라 나불대면 점점점이라고 했던 이야기도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닙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네.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실명이 나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상현 공관위원한테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윤핵관들도 김영선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남겨져 있는 거 말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님에게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떤 관계였는지 뭐 얘기를 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루었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들은 쭉 제가 들었고 그건 오세훈 시장 지금 현재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를 향해서 일관되게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입을 다물고 예. 조용히 있으면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예.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 자, 본인이 요청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지금 박주민 의원을 만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저렇게 해서 딱지정해서 윤상현,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 뭔가 본인의 방침은 이미 선 것 아닙니까? 네. 계속 이렇게 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명태균의 특징,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지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팩트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저는 황금폰에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남변호사를 통해서 또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 비상계엄 요 상황에서 한 단계 톤다운 가라앉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폰자 나오고 그러면 저는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다 정리되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재점화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신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이런 거죠. 그러면 전에는 한 달 만에 윤석열, 김건희 끝장난다. 그런데 지금 저 세 사람을 거론했어요. 그럼 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국힘이 정말로 명태균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명태균 입장에서는 뭐 잃을 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사실상 본인은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명태균과 관계를 맺었던 정치인들은 명태균에게 지금 다 꼬리 자르게 하면서 약간 좀 미친 사람 취급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라는 저는 당연히 경고성 메시지 보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어차피 비상계엄 이후에 불법 계엄, 불법 내란 상태에서 사실은 거의 지금 내란 동조 세력 내지는 내란 선동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뭐 지금 경각에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아마 명태균의 앞으로의 입 내지는 황금폰의 진실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 예를 들어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오세훈 등등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는 다 죽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뭐 보수 정치는 이제 앞으로는 새 씨앗을 뿌리고 새 싹을 돋우지 않으면은 아마 앞으로는 뭐 정치가 저 집단에서는 전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짜 한동안 명태균 씨를 조금 잊었죠. 네.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워낙 많은 이제 충격적인 그 사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잊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입을 맞춘 것처럼 맞추지 않았을 거예요. 자동으로 저는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도 보고를 했다는 말 한 번도 안 하죠. 네.
그리고 받았다는 사람 보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하면서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얘기해보라고 막 큰소리 치잖아요. 김종인 그 박사님 뭐라 그래요? 여비서가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자기는 안 봤다고 그러죠. 윤석열, 김건희 씨 이런 쪽에서도 전혀 뭐 의뢰한 적도 없고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님 그 판결 나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입버릇처럼 장난처럼 말했던 게, 야, 민주당 큰일 났다. 당사 팔아도 못 메꿀 수도 있다. 400몇억 굽고 토해내야 된다. 맨날 노래처럼 했죠. 이 폰에서 틀림없이 명태균 씨가 보고한 거 안 나오겠습니까? 네. 상대 윤석열 또 김건희, 김종인, 이준석 등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활용한 거,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한 거. 그러니까 마치 말을 맞춘 것처럼 저절로 아무도 본 적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대선 후보 선정 과정부터 불법이 내재돼 있고 대선까지 내재돼 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무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다 보고한 적 없고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났다. 명태균이 뭔가 본인 스스로 폭로를 할 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공짜로 해줬고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했다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당대표, 서울시장 이런 것은 저리 가라죠. 네. 자, 이걸 지금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카카오톡이 오고 갔겠습니까? 이게 본인의 개인 컴퓨터에서 이미 포렌식으로 복원이 다 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용사는 벌벌벌 떨 일이죠. 제가 9차 보고서 명태균 씨 거를 공개를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 모호하게 답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 톡방이나 이런 거 다 삭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그러면 제가 검찰에서도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여기에 저도 굉장한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드시 보고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하고 제가 얘기를 자, 달리 이 이야기는 지금 신용환 교수도 그 증거를 필요할 경우에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명태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지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추론을 좀 더 해보면 창원지검 중심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했잖아요. 조사를. 근데 대검이 파견을 보냈잖아요, 검사들이요. 대검이 이제 파견을 보내서 실질적으로는 대검 파견간 검사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검찰총장한테 다 보고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민정수석과 다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게 대통령에게 연결됐을 거고요. 그게 윤석열이 이 12.3 계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저는 이 다음에 그 시나리오 프로세스 딱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0%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백만송이 파란풍선님께서는 명태균 씨 제발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아는 거 다 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태균의 지금 행동이 얼마나 절묘해요. 탄핵이 진행되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뭔가 헷갈리는 판에 갑자기 쑥 등장해서 또 다른 포원이나 또는 일종의 복제본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힌트를 주고 오늘도 제가 명태균 씨의 부인과 2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는 적정한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공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며칠 전에 통화에서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굉장한 표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미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덮어쓰고 가야 할 만큼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지 봐야 하는데 자, 그럼 명태균이 정치를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데 이제 하나 아쉽고 진짜 명태균 씨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제가 접견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 소아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또는 가족들 살기 위한 물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뭐 생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 이 정도 나라가 정말 경천동지할 사태가 벌어지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들이 다 정말 총뿌리를 국민한테 겨누는 이런 걸로 충격을 받고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대의적인 면으로 이제 조건이나 내용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박주민 의원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살기 위한 소화적인 모습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그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얘기죠. 지금이라도 정말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화끈하게 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을 지명을 해서 만났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러면 윤석열 쪽이랑 관계 정리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위 말하는 뭐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런 부분들은 다 얘기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명태균 씨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인과 딸. 이 얘기를 제가 몇 군데 들었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제보라는 측면에서 좀 부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우리가 일정 정도 고익성 제보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폴리바게닝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명태균 이슈는 지금까지 한 3-4달 정도 쭉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비상계엄 때문에 잠깐 수면 아래 가라앉은 건 있지만요. 의혹만 나왔지 뭐 하나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강제 수사도 하는 척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사 들어가서 서류 몇 개 갖고 나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즉 각각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빙빙 둘러서 갈 게 아니라 지름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름 나오는 관련자들 있잖아요. 범죄 혐의와 의혹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압수수색 해야죠.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또 명태균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또 여러 가지 결단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개요가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안에서 문제인 거죠. 지금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 저는 윤석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예를 들면 체포영장 뭐 발부했다, 뭐 압수수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전 당장 예를 들면 체포영장 가서 발부하고 안 되면 가서 어떻게든지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경찰 특공대라도 보내서 그럼요. 제압하면 되죠. 저는 그래서 하루빨리 경찰이 손을 떼고 예를 들면 어쨌거나 공수처랑 지금 우리 경찰이 그 공주에서 수사본부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명태균도 마찬가지다. 이제 사실은 전 이제 전반적인 그림들이 다 퍼즐들이 거의 한 90% 이상 나온 건데 마지막은 그 폰 딱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강제 수사를 해야죠. 그럼요, 강제 수사해야죠. 자, 강제 수사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고 하나는 황금포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잖아요. 네. 가지고 놀지 말고 제대로 공개하라. 이제 이렇게 복사본도 가 당연히 있으니까 있다라고 복사본도 생각해야죠. 있다고 추론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특검을 본인이. 또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제 이러면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다. 뭐 탄핵 심판 또는 이 과정에서 인용이냐 그다음에 각하냐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제 이 문제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절묘한 타이밍에 명태균이 뛰어들어서 뭔가 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계산하지 말고 오늘 신용환 교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대의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리고 부인도 진심으로 그렇게 바란다는 걸 느끼고요. 최근에 부인이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면회를 갑니다. 가족 면회를 하는데 막내딸이 황금입니다. 황금이가 지금 나이가 이제 5살, 6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그 법당에 가서 뭐 불공 드리는 사진도 페이스북 보셨을 테고 최근에 딸을 데리고 갔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막내딸을 봤는데 그 막내딸 황금이와 명태균이 만나고 왔어. 그 자리에서도 엉엉 울었지만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 아빠가 왜 저 감옥에 가 있냐고. 그 말을 하면서 온 가족이 그냥 눈물바다가 되도록 울었다라고 이제 제가 부인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경의 변화가 있고 배신을 많이 당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살 길을 찾아 사는 현실적 선택일 수도 있고 또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길 게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고 댓글로도 저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꾸짖고 있거든요. 지금 탄핵되는데 무슨 명태균 이야기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는 좀 다루어서 명히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명태균 씨 관계자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좀 명태균 씨한테 가서 전화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명태균 씨가 싸우는 상대들이 다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강한 뭐 의원 내지는 단체장들 아닙니까? 아니 뭐 대표를 지냈던 뭐 의원들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을 상대로 명태균 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이 아는 거 다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네. 검찰을 못 믿는다? 아니 그럼 스픽스를 통해서든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알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명태균 씨는 아마 걱정이 될 거야. 아, 본인도 불법 행위에 많이 가담이 됐기 때문에 걱정은 하겠습니다만은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그 노력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도 평가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서도 양형 단계에서 다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감춰주거나 저 기득권자들을 상대로 특히나 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상대로 이렇게 본인이 싸우고 하려면은 그냥 있는 걸 그대로 다 얘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 나중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럼 그때 가서는 뭐 더 이상 고려해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정말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다 알리는 것만이 저는 명태균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는가. 완벽히 동의합니다. 그 요번에 이제 내란 사건이 나고 그 김병주 의원님이나 박선호 의원께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 군인들이 장군들이 이제 마치 양심 선언처럼 했는데 그 순간의 말들도 상당히 거짓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화가 났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지경에도 뭐 하는데 자꾸 소위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잔머리 쓰듯이 뭐를 수를 둔다. 이러면 보고 있는 국민들이 더 화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정도 됐으면 진짜 화끈하게 오픈해서 진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밝혀지게 해주는 게 진짜 대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게 지금 윤석열 탄핵은 내란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명태균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예를 들면 대선 경선 때부터 그 이후에 권력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라든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포함해서 이 추악한 이 권력 노름들 이런 것들의 실체가 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야말로 부패 정권인지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 무도한 권력인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과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윤석열은 탄핵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도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뭔가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정리, 특히 국힘이라는 거대한 그야말로 가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온갖 그 뭐 나쁜 짓을 다 한 정권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이번에 잘 정리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원래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20분에 19 불면 네. 윤석열 탄핵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문제는 명태균 씨 때문에 지금 탄핵된 게 아니라 윤석열이 혼자 미치광이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자충수 두면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는 윤석열 정권을 쓰러뜨리는 데는 명태균 씨가 할 역할이 없는 거다. 이미 탄핵 다 됐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지금 다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국민들 알면은 정말 놀래서 뒷목 잡고 넘어질 만한 일을 다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냄새가 나는데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리를 명태균 씨가 스스로 밝히고 스스로 자백을 해버리면 그 부분도 범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다 자수자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그렇게 협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은 그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들의 지금 시대 정신이 퇴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 내란 정당, 불법 정당 퇴출시키자라는 게 이 나라의 시대 정신인데 전 거기에 기여하는 일 외에 명태균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길로 나갈 때 저 국민들이 평가해 준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란 정당, 불법 정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명태균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국민들의 또 판단은 다르기도 합니다. 탄핵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찾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순진하니 당하는 것이지요. 명태균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황금이한테 어찌 고개를 드시려고요. 차라리 정의로운 제보자로 나서세요. 신아령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화이팅이다라고 또 해주신 분도 있는데 명태균이 할 일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제가 어리석은 지금 발언을 여러분들 앞에서 할 수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명태균을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공익 제보자로 만들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명태균의 부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가 그의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릴 기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광고를 좀 못했습니다. 촛불장갑 제가 꼭 여러분들께 홍보해야 하는데요. 왕대박 창고라는 회사에서 겨울 보온장갑, 미끄럼 방지 터치스크린,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하실 때 너무너무 좋은 야광, 그리고 남녀 공용, 그리고 2,000원밖에 안 됩니다. 2,000원인데요. 단체 주문하는 번호, 자, 전화번호 010-6649-0067 있습니다. 이곳으로 전화 꼭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야간봉 애국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덕구TV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강덕구TV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스픽스 구독 대신에 강덕구TV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 한번 잡아 주십시오. 얼굴 한번 자 보십시오. 후원이 많이 필요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올 연말에 국회의원 후원 10만 원 하면 바로 세액 공제 받아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강덕구 의원님 얼굴 한 번만 더 비춰주십시오. 얼굴 보십시오. 좀 더 열심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강덕구 의원님 후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후원금 관련돼서는 쫙 나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덕구 의원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대정신TV 항상 화이팅. 언젠가 대통령 되면 제가 저 신인규 변호사 옆에서 한자리 하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보수를 살리는 정말로 차차기의 대선 후보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신용환의 직관TV 스피스 덕분에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구독자가 뭐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이고, 그거보다 매불쇼 가서요. 네. 최욱 씨한테 네. 꼭 좀 해달라. 예. 오늘 뉴스공장에 나가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국회의원 한 분은 거기에서 김어준 총수가 확 하고 나니까 와 10만 명씩 늘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명이 아니고 1,000명 늘어도요 100만 명짜리 가치가 있다. 스픽스 힘은 바로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가치가 있는 그런 채널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동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 보고 돌아오면요. 제가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자, 안성시장인데요. 김보라 안성시장과 함께 정말로 지금 밑바닥 민심, 시민들은, 국민들은 지금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와, 오늘 제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는데요. 잠시 후에 그 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유하면서 끝까지 우리 스픽스 시청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팔아도 괜찮았습니까? 좀 더 염색도 하고 이럴 거야. 예.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도 1부 마치고 2부 인터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